안녕하세요. 서초만땅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를 통한 상가 임대차 계약의 과정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까지의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 계약서 작성 이후의 과정을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처음 음식점을 하려고 했을 때를 떠올려 보면 어떻게 하면 싸고 좋은 상가를 찾을 수 있는지, 권리금이 있는 상가를 찾는 게 좋은 건지, 아니면 무조건 저렴한 곳을 찾아야 할지 무작정 돌아다니면서 그냥 닥치는 대로 물어보고만 다녔는데요. 처음 가게를 하려고 돌아다니시는 분들을 보면 좀 티가 많이 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아무리 초짜여도 티 안 나고 호락호락하게 보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따라와 보세요. 첫 번째, 상가 임대차 계약 전에 준비 사항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가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꼭 필요한 필수 준비 사항들이 있어요. 첫 번째로 예산 설정입니다. 상가를 임차하는 데 필요한 보증금, 그리고 내부 인테리어, 장비, 기구들을 위한 비용, 그리고 초도 비용. 초도 비용은 업종마다 2개월 정도의 매입 비용을 예상해서 영업 첫 달의 비용으로 지출이 될 금액을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먼저 지출해야 될 금액은 일반적으로 보증금의 10% 정도를 계약금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보증금이 5천만 원이라면 계약금은 500만 원 정도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장 기본적인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상가 계약 전에 반드시 알아두셔야 할 법률 지식이 있습니다. 상가 임대차 보호법의 핵심 내용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임차인의 권리 보호입니다. 첫 번째로는 계약갱신 요구권입니다. 10년간 임차인에게는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됩니다. 두 번째로는 연 5% 이내로 제한되는 차임의 증액입니다. 이거는 환산보증금의 고액일 경우에는 제외가 되지만 일반적인 경우에는 연 5%로 월 임대료의 인상이 제한됩니다. 세 번째로는 보증금의 보호입니다. 확정일자를 받으면 물권적인 보호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건 지불이사에서 확정일자를 받고 우선 변제권을 가지는 것하고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업자 등록을 하면 주민등록을 한 것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이제 실제로 계약 전에 반드시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될 사항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건물의 용도와 업종의 제한입니다. 여러분이 하시고자 하는 사업이 어떤 건물의 용도에서 가능한지 꼭 아셔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PC방을 하신다면 학교에서 몇 메타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노래방은 어느 구역에서 가능한지 등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또한 학원을 하려면 최소 전용 면적이 어떻게 되는지 교육청에 문의를 하셔야 합니다. 기준 면적에 미달할 경우에는 학원이 아닌 교습소로만 허가가 나옵니다. 모든 업종이 내가 하고 싶은 위치에서 못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병원의 경우에는 기존의 건물의 용도가 의료시설이나 의원이 아니라면 각 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시설 기준은 무엇인지, 주로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설비가 되어 있는 건물인지 추가 설치가 가능한 건물인지를 미리 알아보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 관련된 시설이 미비해 있다면 허가 조건에 미달할 수 있으므로 미리 배제를 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문의는 우선 해당 지자체 건축가에 먼저 문의를 하고 내가 하려는 업종을 이야기하고 상담을 정확히 해서 가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들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권리금에 관한 사항입니다. 권리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이 적정한지 주변 시세와 비교해봐야 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권리금에 과연 얼마만큼의 금액이 적당한지 또 추후에 회수가 가능할지에 대한 감이 없으실 겁니다. 그래서 처음 상가를 구하셔서 창업을 하시는 분들은 최대한 권리금이 없는 매장을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권리금은 정말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나중에 따로 권리금에 관련된 부분만 영상으로 제작해서 자세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임대료의 시세 조사와 상권 분석입니다. 처음에는 염두에 두는 상권을 두세 곳으로 먼저 접히고 접근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강남에서 오픈하고 싶다,
용산에서 오픈하고 싶다 보다는 막연히 생각해서 우선 범위를 무슨 지하철역 주변으로 한다든지 경리단길, 용리단길, 망리단길, 우사단길 이런 구역을 세분화시켜서 자료조사를 시작하기 전에 정해두어야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네이버 부동산 같은 부동산 앱을 통해서 주변 시세 조사를 시작합니다. 상권 주변에 상가를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공인중개사 3곳 이상을 방문해서 시세를 물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한번 방문해서 가격만 알아보는 방법으로는 자세한 시세를 파악하기란 쉽지가 않습니다. 이때부터는 발품을 팔기 시작해야 됩니다. 부동산에서도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상권이 정해져 있습니다. 강남역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역삼역, 선릉역을 전문으로 하는 부동산, 삼성역을 전문으로 하는 곳, 이렇게 바운더리가 정해져 있는 부동산은 그 지역의 물건을 더 많이 확보하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물론 강남 전역, 용산 전역 이렇게 커버하는 대형 부동산들도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지역을 좀 좁혀서 거래하는 부동산들이 그 상권에 대해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확률이 큽니다. 물론 그 상권의 모든 물건을 가지고 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임차인과의 신뢰가 쌓인다면은 다른 부동산에서 가지고 있는 물건이라고 할지라도 오히려 더 좋은 조건으로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 부동산에 의뢰하는 것보다는 믿을 수 있는 중개사를 빨리 찾아내는 것이 더 효율적입니다. 그러면 단순히 매물을 소개하는 것을 넘어서 이제 계약 과정 전반에 걸쳐서 여러분들의 든든한 조력자 역할을 하는 공인중개사를 어떻게 선정하는 것이 좋은지 그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은 법적인 자격입니다. 중개사무소에 들어가시면 벽에 걸려있는 중개사무소 등록증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등록증에는 등록번호, 대표자명, 주소 등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스마트폰으로도 부동산 중개업 등록 정보, 조회 서비스를 쉽게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좋은 부동산을 선정하기 위해서는 시간을 들여야 합니다. 부동산을 방문하시다 보면 나와 얘기가 잘 통하고 친절하게 답변을 해주시는 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중개사에게 많은 부분을 의지해서 매장을 찾아야 합니다. 우선 본인이 필요한 조건들에 대해서도 모두 솔직하게 말씀을 하시고 도움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의 정보를 많이 먼저 알려줘야 됩니다. 그래야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물어보고 주변 여건들에 대해서도 들어보고 실제로 같이 가능성이 있는 곳을 투어를 해보기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정말 같이 많이 알아보고 같이 돌아다니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약을 함께 못하게 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그러는 과정 속에서 서로에 대한 신뢰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시세를 파악하고 해당 지역의 유동인구나 주변 경쟁 점포의 매출 분석, 그리고 주차 여건, 교통 상황 등을 포함하여 파악하는 일을 중개사와 같이 정보를 공유하고 이야기하는 시간을 많이 늘리는 것도 좋은 매장을 찾는 지름길입니다. 상가 임대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준비 과정이 번거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계약 후에 그리고 영업을 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방하는 데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지금부터는 공인중개사를 선정할 때 제가 실무적인 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반드시 3곳 이상의 중개사를 방문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상담 과정에서 설명이 구체적이고 전문적인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임차인의 입장에서 조언을 해주는 분인지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네 번째로는 너무 서두르게 하거나 압박을 주는 느낌을 주는 중개사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만나는 건 성공적인 상가 임대차 계약의 첫걸음입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잘 체크하시고 마음을 조금만 열면 믿을 수 있는 공인중개사를 만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세 번째로는 중개사의 도움을 받아서 실제로 상가가 있는 현장에 직접 나가서 매물을 보게 되었을 때, 답사를 하게 될 때 꼭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물의 외관부터 꼼꼼히 살펴봐야 합니다. 건물의 전반적인 상태를 확인해야 됩니다. 균열이나 누수의 흔적이 없는지, 외벽의 마감재는 어떤 상태인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또 오래된 건물이라면 특히 더 주의 깊게 보셔야 합니다. 외부 간판 설치가 가능한지, 그 설치 시에는 제약사항이 따로 없는지 반드시 또 체크해야 합니다. 간판은 가게의 첫인상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간판이 가능한 위치도 중개사가 알려줄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점포 내부 상태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천장을 올려다보면 누수 흔적이나 곰팡이가 없는지 확인하시고 바닥에서는 높이가 얼마가 되는지 반드시 확인하셔야 됩니다. 둘째로는 바닥의 상태입니다. 바닥의 기울기는 어떤지, 타일이나 바닥재들은 양호한지 체크해야 됩니다. 음식점이라면 주방으로 사용할 곳에 바닥 방수 여부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용기간이 어느 정도인지에 따라서 방수가 깨졌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체크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벽체 상태입니다. 균열이나 곰팡이가 없는지, 마감재나 페인트의 상태는 어떤지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새롭게 인테리어를 할 계획이라면 철거의 범위도 문의하여야 합니다. 누가 철거에 대한 책임이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계약서를 작성할 때 반드시 특약으로 작성해야 할 조건에 들어갑니다. 세 번째로 주요 시설물에 대한 점검입니다. 첫 번째는 수도시설입니다. 수압은 적당한지, 배수는 잘 되는지, 직접 물을 틀어서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전기시설입니다. 총 전력량이 몇 킬로와트인지도 확인하고 내가 필요한 킬로와트 수까지 확장이 되는지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전등과 콘센트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지도 테스트해 보고 음식점의 경우에는 특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가스 배관도 확인해야 합니다.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LPG를 사용해야 하는 상가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마지막으로 화장실의 상태도 중요합니다. 화장실 기물들의 상태, 수압이나 배수, 환기 상태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화장실이 공용이라면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도 빼놓지 말고 체크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시설이 매우 중요합니다. 전용 주차구역이 있는지, 있다면 몇 대까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공용주차의 경우에는 주차 관리 방식과 시간당 요금까지도 체크하셔야 합니다. 주차장의 접근성이나 손님과 그리고 운영자에게 따로 할당이 되는지도 체크하셔야 됩니다. 엘리베이터가 있다면 붐비는 시간을 체크하시고 용량까지 그리고 화물 반입 여부도 체크해 보셔야 됩니다. 다섯 번째로는 주변 환경의 조사입니다. 주변 점포들의 환경도 꼼꼼히 보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유동인구입니다. 평일과 주말, 시간대별로 어떻게 다른지 체크해 보셔야 합니다. 직접 방문해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변 상권 현황입니다. 경쟁업체는 몇 곳이나 있는지, 상권의 전반적인 분위기는 어떤지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요즘은 오픈업이나 소상공인 상권분석 사이트 같은 프롬테크 상권분석 사이트들을 통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중개사들도 많이 사용하는 사이트입니다. 세 번째는 교통요건입니다. 대중교통 접근성은 어떤지, 차량 통행은 많은지 등을 확인합니다. 현장 답사 시 몇 가지 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여러 번 방문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평일, 주말, 다른 시간대에 방문을 해보면서 더 정확한 판단이 가능해집니다. 상가를 바라볼 수 있는 카페나 음식점에서 실제 유동인구를 카운트해보는 것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현장 답사는 결코 허투루 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과정입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꼼꼼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는 상권을 분석하고 마음에 드는 상가를 정했다면 우선 중개사에게 거래를 요청해야 합니다. 계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임대차 계약 그리고 권리금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은 중개사와 자주 전화와 문자로 소통하면서 절차에 대한 협의를 지속하여야 합니다. 중개사는 임대인에게 통보하고 계약 진행에 착수에 들어가기 전까지 앞서서 계약 조건에 대한 대략적인 협의를 명시한 문자나 문서를 보내주게 됩니다. 저는 계약금의 의사표시를 위한 계약금의 일부를 송금함으로써 계약의 성사를 알리는 문자를 발송합니다. 상가의 임대를 위한 계약은 임대인과 하는 것이지만 만약 권리금이 있다면 권리금 계약은 매장을 지금 운영하는 현 임차인과 하는 계약입니다. 권리금에 대한 계약 역시
임대차의 계약의 순서와 마찬가지로 계약금을 우선 지불하고 잔금을 새로운 계약의 시작일과 같은 날짜에 하는 조건으로 별도의 계약을 하게 됩니다. 가계약금을 입금하고 계약서 작성은 보통 일주일 안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하는 날 임대인, 임차인, 그리고 중개사와 함께 계약서 작성을 마치면 잔금 전까지 인테리어 업체와 계약을 하면서 입주 준비를 하시면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계약이 이루어지기 전까지의 상황들에 대해서 꼼꼼히 알아봤습니다. 제가 다음번 영상에서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그 순간부터 입주가 되는 시간까지 그 과정에 대한 영상을 따로 제작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린 내용은 체크리스트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래 댓글에 링크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